네, 레이트판 토커들의 선택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성격이 된 걸까요? 라는 글이에요. 어쩌다 알게 된 지인이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항상 웃고 밝아요. 차분하고 온화하면서도 웃고 수다 떨 때는 또 무척 위트 있고 항상 사람들 얘기에 긍정적인 리액션 해주고요. 공감도 잘해주고 칭찬도 잘해요. 웃기도 잘 웃고 울기도 잘 울고 감정이 진짜 풍부한데 그러면서도 오버스럽지 않고 잔잔해요. 조언을 구할 땐 또 상당히 생각이 깊은 얘기들을 해줘요. 화내거나 짜증내는 모습 본 적 없고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요. 그리고 정말 다정해요. 저렇게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성격이 진짜 매력 터져서 다들 그 사람을 반기고 좋아하고 친해지고 싶어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런 성격을 갖게 된 걸까요? 성장 과정이 남다른 걸까요? 아니면 종교 같은 거에 심취해 있다거나 한 걸까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일단 댓글을 보기 전에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타입이라서 알거든요. 제가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약간 사람들한테 실제 인생에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조금 있는 편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직장 다닐 때 특히 이게 진짜 심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막 진짜 막 누가 저한테 막 고민 상담 같은 거 하면 진짜 존나 싫거든요. 존나 싫고.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지도 않고 막 이런데 맨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직장 다닐 때 사람들이 진짜 저 진짜 긍정맨이라고 불렀어요. 진짜로 긍정맨이라고 부르고 진짜 막 맨날 웃고 다니고 맨날 막 아침에 저 출근하면은 모든 부서 다 문 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맨날 다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다니까요. 저 유튜브 하고 나서 저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고 나서 사람들이 원래 저를 알던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 하고 변했다고 그래요 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서야 제가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저는 원래 사람도 진짜 안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부대끼는 거 진짜 싫어하고 감정도 풍부하지도 않고 이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막 리액션도 엄청 잘해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궁금하지도 않은데 막 궁금하죠. 그래서요? 와 진짜 대박이다. 막, 와 진짜요? 막 이러면서 그랬다는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이런 타입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실제 성격이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속은 진짜 막 그 밖에 나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런데도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제 평판 관리하느라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MBTI가 I인 사람들의 경우, MBTI I인 사람들은 괜히 주말에 집에서 쉬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가면은 다 너무 기빨리고 뭐하고 그래서 그냥 주말에는 혼자서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쉬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 글쓴이가 되게 좀 어리게 느껴졌냐면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제가 걸러야 되는 여자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원래라는 얘기를 하는 여자를 걸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여자한테만 이러냐, 여성 혐오자냐 또 이러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남자는 보통 연애를 할 때 의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감히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자한테. 근데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스윗한 놈들 만날 때 갑인 상태로 만나기 때문에 원래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나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해.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싸가지 없어. 나 원래 뭐뭐뭐뭐 못해. 나 원래 이런 성격이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뭐 굳이 연애에 국한된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성격 좋은 사람을 보면은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성격이 좋구나. 남을 되게 잘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서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남을 잘 도와주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린 수준의 사고를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요. 모든 사람은 다 귀찮은 거 싫어하고 모든 사람은 남들 돕는 거 다 귀찮아하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격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매너 좋은 사람들도요 다 개차반인 상태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냥 매너가 좋은 게 결국에는 나한테도 그렇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가지고 매너 좋게 행동을 하는 것 뿐이고 보통은 대부분 다 사회적으로 나가면은 다 자기만의 어떤 페르소나를 갖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저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도 다 저런 성격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원래 다 사람이 뭐 가식이 안 좋다 어쩐다 하던데 저는 가식 떠는 사람이 좋아요. 오히려 본인이 성향이 원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앞에서는 나한테 친절하고 난 이런 사람이 좋지, 무슨 뭐 본인이 원래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내 앞에서도 존나 막말하고,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나 이런 사람들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이 뒤에서 제 욕을 해요. 막 이러면서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차라리 내 앞에서 욕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거든요. 아니 내 앞에서 나한테 욕을 할 정도면 이 새끼는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 뒤에서 누가 욕을 했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냥 뭐 저 새끼 병신이니까 뒤에서 저지랄하고 사나보다 하고 저는 말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한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본인이 병신이면은 본인한테 대놓고 욕을 하겠어요. 본인 앞에 대놓고 팩트 폭행을 하고 팩트로 그냥 수저받고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앞과 뒤가 다른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디폴트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되게 나이스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뒤에서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맞아요. 제 친구도 아이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긍정적이에요. 근데 아이라고 다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그 사회생활을 할 때 되게 밝은 척하면서 이제 기가 빨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를 밖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아이라는 거를 아예 안 믿어요. 밖에서 막 술자리 같은 데서 만나고 하면 저희 와이프도 저를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억지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밝은 척을 하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는 제가 와이프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되게 제 눈치를 많이 봐요.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얼마나 기를 빨려 하는 타입인지를 알아가지고 집에 올 때 거의 기절하거든요. 저는 와이프 친구들을 만나면 엄청 칭찬도 많이 해주고 엄청 올려쳐주고 막 와 형님 그러셨어요. 와 누님 그러셨어요 하면서 막 신기하지도 않은 거 다 알잖아. 와이프는 나랑 같이 사니까 알잖아요. 별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흥미 없어 하는 걸 알잖아. 근데 저는 막 눈 되게 토롱토롱 해가지고 이런 연기 같은 거 제가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눈 토롱토롱. 그래서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보통 형들 누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고충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글을 쓰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긍정적이고 밝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당연히 저렇게 밖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다니니까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겠지? 밖으로 나오는 걸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댓글부터 제가 한 말을 거의 비슷하게 하네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정작 본인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도 많다.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졌거나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거거나 제 얘기죠.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있다. 제 주변에 저런 사람들 몇 있는데 특징들이 엄청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아빠들은 다 딸 바보들이고 엄마는 인자함. 다들 시집도 잘 가서 남편들도 부인 이뻐 죽음. 그리고 부부들이 애를 낳았는데 애들이 너무 착하고 사랑이 많음. 뭔가 쳇바퀴 같음. 가정환경 진짜 중요하고 부모가 가진 온화함이 자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를 느낌. 집안 집 밖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웬만한 거에 화도 안 나고 평온한 거. 환경 플러스 다양한 경험 플러스 사회적 가면. 이게 맞네요.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회적 가면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뭐 어떤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뿐입니다. 정말로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밝게 자라가지고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사랑받고 자라고 언제나 부모님이 믿어주시니까 사람이 긍정적이고 성격이 좋더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산전수전을 안 겪어서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정말 세상물 좀 모르고 사랑만 받다가 오히려 산전수전 겪고 나서 흑화하는 경우도 있지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갖 막 그 어렸을 때부터 막 미성년자 시절부터 온갖 서비스직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이제 사회적 가면이 되게 두꺼워진 거고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제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이제 성격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케바케다. 종교랑 무슨 상관 깎아내리지 마세요. 성격적으로 하면 엄청 노력해야 돼요. 매일매일. 님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게 뼈 때리는 말이네요. 매일매일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원래 집안이 좋아서 긍정적이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렇게 유쾌하고 밝아서 좋겠다. 원래 긍정적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 그게 아니라 저 사람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구나. 저 사람도 분명히 나처럼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접하게 될 거고 인터넷만 켜도 SNS만 켜도 부정적인 게 엄청 많이 들어올 거고 나한테 유해한 것들이 오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 유해한 것들에 노출이 되고 있을 텐데 저 사람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겠다. 매일매일.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팩폭하자면 성격은 타고나는 부분이 더 크댔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보여지는 모습으로 지금 이 질문자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러워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사람들한테 저런 평판을 얻고 싶다면은 노력으로 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성격이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제 내 어떤 정서적인 건강 이런 건 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타고난 성격을 바꾸기는 힘들긴 힘들 거예요. 근데 그래도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노력으로 극복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다.
긍정적으로 밝아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우울증이 많더라고요. 유전 플러스 가정환경. 우리 남편 성격이 딱 그래요.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가정교육 플러스 천성이에요. 어머님 성격이 정말 좋으시고 참 어른이세요. 시동생 성격도 참 좋거든요. 다만 시동생은 손해본다 싶으면 할 말은 하는 성격이 반면 제 남편은 화 자체를 잘 안 내요. 그런 거 보면 천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의 가정교육이고요. 그냥 가정교육이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제 주변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인간에 있어서. 왜냐면은 저랑 저희 누나가 완전히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저랑 저희 누나는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고요. 사고하는 것도 완전히 정반대고 정치 성향도 완전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 친구들도 완전히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누구는 엄청 긍정적이고 누구는 엄청 부정적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정교육이 아예 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복불복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나 성격 좋다는 말 많이 듣고 과에서도 추천으로 과대하고 운동화 끈 리본만 예쁘게 묶어도 주변에서 성격 보인다는 소리 듣는데 부모님 도망가고 좁은 옷장에 갇혀서 맞고 자람, 시에서 나와서 병원까지 입원시켜줌. 일부러 말할 필요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어릴 때 너무 크게 겪다 보니 뇌가 망가진 건지 생존 본능인 건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바늘구멍 같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세뇌하고 꾸역꾸역 살아남았더니 그냥 너그럽고 포용력 많은 사람이 됐어. 나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직도 자다가 소리 지르면서 깨고 속은 슬픈 모양인데 내가 나를 부축하고 사랑해주는 걸 수행하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 이제는 30대가 됐는데 10대 후반까지 지옥에서 살았으니 앞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고 싶어. 태어난 환경이나 과거는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남은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와, 너무 훌륭한 마인드신 분이네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를 유튜브 데뷔하고 한 4년 정도까지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지인들도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새어머니시죠. 새어머니랑 어디를 가시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다라고 하면은 새어머니를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재혼한 거구나라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엄청 자기가 이혼한 거를 가지고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리섭님 같은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라는 고민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4년 차 정도의 상담을 하다가 그냥 까버렸습니다. 야, 우리 부모님도 씨발 이혼했어. 아우, 진짜로 지긋지긋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막 부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하고, 뭐 나는 집에서 뭐 물려줄 돈이 없어서 뭐 안 된다, 나는 뭐가 안 돼서 안 된다, 뭐가 부족해서 안 된다, 뭐가 부족해서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안 해야 되는 이유, 내가 못하는 이유만 어떻게 해서든지 찾거든요. 근데 아우,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안 까고 막 하니까 저는 무슨 뭐 되게 평온한 가정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역경 같은 게 없이 그냥 맘 편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맨날 막 과거 얘기할 때도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웃으면서 나 옛날에 고시원에서 살았다, 옛날에 반지하방에서 살았었다,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었다, 전단지 붙이는 알바 했었다,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니까 나는 그거를 즐거워하면서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저도 족같았어요. 족같았는데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그냥 여기 댓글 다신 분 같이 뭐 나는 어차피 애초에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재벌로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세상 탓만 한다고 해서 변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웃으면서 어떻게든 밝게 살려고 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했고 그렇게 살았다고 거여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왕 타고난 건 어떡하냐,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탓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분도 저랑 비슷한 마인드로 이렇게 사셨다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찡하기도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그 네이트판에 있구나 라는 거를 보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은 풍파를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개그맨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개콘 같은 데서 웃으면서 자기 코너를 다 마치고 장례식장에를 갔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막 하시잖아요. 근데 대단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다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들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내 기분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티를 내고, 직장에서도 뭔가 그런 것들을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 특히 요즘 서비스직 서빙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가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그래요. 솔직히 저도 서빙하면은 저는 제가 서빙했을 때만 해도 한 20 몇 년 전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10대 때부터 막 저걸 했었다 보니까 그때면은 지금보다 갑질이 훨씬 더 심했었어요. 미친 새끼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쌍욕하고 진짜 막 미친 개소리들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알바생들의 처우가 막 정말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쌍욕을 듣고 나면 여기서 진짜 부글부글 막 끓어요. 막 진짜 막 저 새끼 막 진짜 죽여버리고 싶고 막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가 막 든단 말이야.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서툴러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막 진짜 눈물이 핑 돌아요 진짜로. 그리고 너무 막 빡치고 막 억울하고 진짜 막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 새끼들이 나한테 계좌를 떨어놓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나를 써놓고 그런 상태에서 또 손님이 바로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어서오세요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 그런 거를 보면서 확실히 어떤 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근데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꼰대 소리를 하겠죠. 꼰대 소리를 하고 너니까 되는 거다, 너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아느냐 하는데, 뭐 솔직히 라떼는 말이야 얘기하는 걸 싫어하지만 옛날만 해도 서비스직은 다 그러고 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비스직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말도 막 했었었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 안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든지 뭐 하든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분위기 진짜 똥 씹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일반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옳은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나도 약간 그런 과인데 대신 내 얘기는 잘 안 해요. 걱정 같은 것도 털어놔봐야 해결 못할 걸 알기에 혼자 많이 해결하고요. 그냥 겉으로만 밝은 척 하는 거죠. 가면도 쉬운 게 아님. 성격이 정말 더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성격이 된 걸까요? 아무튼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네요. 그냥 극과 극으로 나뉘네요. 부모님 영향이 아주 크다는 이제 가정교육 만능론자들이 있고, 다들 그런 사람들도 가면을 쓰고 있는 거다라는 분들이 있네요. 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반팔은 4월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제가 걸린 게 이거 같네요 지금. 내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었구나. 가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도 무조건 웃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늘 우울해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왜 쓰게 된 것일까? 이러한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실패라는 두려움을 통해 받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대표를 하고 있거나 그러한 부담이 들 때 과도하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노동을 강요받거나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는 현대인들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이처럼 감정을 감추고 늘 웃고 있는 가면을 쓰는 것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와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서 생리불순, 근육통,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가 영향을 받아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자살 충동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싫어요. 저는 우울증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우울증과 우울감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사회적 가면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가면 우울증 그냥 가면만 써도 그냥 우울증에 걸린다로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병에 걸릴 정도로 이제 심각한 수준인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자기 감정을 그냥 감추는 게 그냥 귀찮고 피곤하고 그게 싫어가지고 그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야 하면서 이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정보들이 너무 퍼져도 저는 안 된다는 주의가 있기는 있어요. 이거 좆도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조금 기분 상하고 뭐 이럴 때도 웃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정도는 해요. 내가 기분이 조금 그지 같아도 출근할 때 애써서 웃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어저께 연인이랑 헤어지고 막 너무 슬프고 밤새도록 울었어도 회사 출근할 때는 밝은 모습으로 밝게 인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거를 가지고 굳이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다른 사람들까지 우울하게 만들고 이런 거를 나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아니라서 그래, 이건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는 근데 너무너무 힘들다 할 기준도 누가 정했는지도 또 모르겠어가지고 참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본문으로 와보면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린 반반으로 나뉘었던 내용인데, 저는 뭐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긍정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도 다 어떤 가정적인 요인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밝게 인사하고 다니고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오히려 받아들이셔가지고 항상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 사람들이 다 정말 긍정적이고 밝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집에 가서 저 사람들도 당연히 다 피곤하고 이러겠지만 사람들이랑 어쨌든 융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다 저렇게 살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으로 본인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